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가장 정확한 정보 하늘 뉴스의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자 중요한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면은 차세대 HBM 우리 방식이 뉴 노멀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이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HBM은 뭐냐? 이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AI 칩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에요.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고 점유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반격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HBM4라는 6세대 제품의 생산 준비 승인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양산 직전 단계라는 겁니다. 엔비디아한테 공급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 파운드리도 하고 로직 반도체 설계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세대인 이 HBM4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HBM4에는 이 베이스 다이라는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일반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파운드리 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는 TSMC한테 베이스 다이를 맡겨야 돼요. 뭐 협력사랑 주라고 일정 맞추고 이런 게 전부 다 변수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 자기네들이 하니까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전부 다 처음이에요. 다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수율을 잡느냐? 이게 승부처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삼성과 SK 하이닉스 AI 메모리 전쟁 2차전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 다 HBM4 양산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초기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에요. 양산이 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이 루빈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압도적이었죠.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30% 이상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경쟁 전선이 HBM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GDDR7이라는 그래픽 메모리도 있고요. 그리고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루빈 CPX라는 GPU에 이 GDDR7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사실상 거의 독점이죠. 근데 LPDDR 시장도 삼성전자가 가장 강해요.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AI 칩에 필요한 메모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고 또 GDDR과 LPDDR에서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 AI 메모리 시장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객사의 다변화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제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즉, 이 회사들한테 HBM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물량으로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어서 물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구글이나 메타는 어디서 HBM을 사야 되냐? 당연히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은 이 TPU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TPU가 뭐냐? 여기에서 이 TPU는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GPU 대신 자기네 칩 갖다 쓰겠다는 거죠. 구글의 7세대 TPU 아이언우드는 기존 엔비디아 H100 대비 80%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대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그래서 구글이 TPU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우리가 구글 TPU HBM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43%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겠지만 양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HBM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에서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 엔비디아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구글,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모두 HBM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쪽으로 밀렸어도 다른 빅테크 쪽에서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특히 내년에 8세대 TPU가 나오면 HBM4가 탑재가 되는데요. 여기서 KB증권 전망으로는 삼성전자 공급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거래요. 당연히 이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삼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해 드린 이 105,5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다시 한번 도전해 주고 있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이렇게 저항 라인에 도달한다는 뜻은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고 이 유동성이 살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조금 느리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서 추세 흐름까지 제대로 탔고요. 뭐 이거는 사실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또 이걸 이전 프랙탈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에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고점 찍고 시간 조정 받으면서 전고점 밑으로 계속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다음 이 저항을 뚫어낸 순간 어떻게 됐다? 새로운 방향이 나왔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점 찍고 시간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전고점 밑으로 여러 차례 저항을 받고 이번에 이 저항을 뚫어내는 순간 바로 이전처럼 똑같이 새로운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건 이때는 가격이 낮은 만큼 엉덩이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3만 원 이상 가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는 차트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도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